셀주크 튀르크, 그 다음 훌라그, 티무르, 사파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셀주크 튀르크하고 훌라그 울루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말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끊을게요. 우선 셀주크 튀르크라고 있는데, 자, 튀르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투르크라고도 불렸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걸 한자로 돌골로 썼습니다. 돌골. 네, 돌골로 썼고, 그럼 여러분들 예전에 수나라, 당나라 때 특히 당태종이 돌골을 정복했다 배웠던 바로 그 돌골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결국 오늘날의 터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키. 터키. 이렇게 보시면 쉽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그 투르크라는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중에서 여러 부족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후금과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도 여러 만주족 혹은 여러 여진족이 있었는데 그걸 통합시켰던 사람이 누르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튀르크도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탁 치고 나갔던 게 셀주크라는 부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11세기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유목민족 출신이에요. 농경민족이 아니란 얘기죠. 이들은 뭐 말을 키운다거나 뭐 낙타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양을 키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여러분들 말과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장했고요. 이들이 결국에는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수도, 자, 아바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들 복습해 보여야 되니까 복습해 보면, 자, 이슬람에 대해서 복습해 볼게요. 이슬람.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무함마드가 있어야겠죠. 자, 무함마드가 있었고, 무함마드 사후 이후에는 여러분들 뭐 있었어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있었죠. 요즘은 정통이란 말을 또 안 쓰기도 하니까요. 당연히 정통은 이기 때문에 칼리프 시대라고도 보통 얘기하고요. 자, 그러다가 4대 알리가 피살되면서 그 다음에는 우마이야 왕조라고 있었죠.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고요.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자, 그러다가 아바스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배웠었는데요. 아바스의 수도는 여러분들 바로 바그다드였어요.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정복했다. 바그다드를 정복했는데, 자, 바그다드를 정복시킨 것이지 아바스 왕조를 정복시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이 셀주크 튀르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가 지금 침탈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죠.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셀주크 튀르크가. 자, 그래서 술탄은 말 그대로 제가 군주, 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아랍어로 권력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술탄은 셀주크 튀르크 때부터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직 아바스 왕조는 무너진 건 아니지만 수도가 이렇게 정복당한 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더 나가서 서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를 진출했고요.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니까 왔다 갔다 동서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바로 예루살렘까지도 정복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비잔틴 제국과의 이 비잔티움 제국과 이제 서로 붙게 되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했는데 여기로 가는 크리스교의 이 순례자들조차도 이렇게 막 탄압했다. 그러자 교황이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러면 저기를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자라고 했던 뭐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바로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우리가 예전에 유럽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자, 한편 내부 분열 및 13세기 중반 몽골의 침략으로 셀주크 튀르는 쇠퇴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나오게 될 것은 당연히 그래요. 바로 몽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오스만 튀르크는 아니고요. 튀르크 중에서 셀주크 튀르크였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훌라그 울루스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셀주크 튀르크가 먼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렸던 건 훌라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편 이런 와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늘날의 터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스만 튀르크족이 튀르크족을 통합하면서 1299년, 연도 기가 막히네요. 13세기 말에 바로 오스만이라는 국가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뛰어난 사람이 바로 메흐메트 2세라는 사람과 슐레이만 1세인데,
자, 그 중에서 먼저 메흐메트 2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 내신에 날 거라는 생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메흐메트 2세는 바로 이 부분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결국 무너뜨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하고도 잘 버텨냈고, 심지어는 이 십자군 전쟁 때 라틴 제국을 당하게 되는, 즉 베네치아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일부 십자군들이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라틴 제국을 수립한 적도 있기도 하지만, 그 모두를 버텨냈던 이 비잔티움 제국, 혹은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결국 오스만에게 무너집니다. 1453년이었고요.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오스만 제국은 이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죠. 함락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작 그곳을 수도로 삼았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은 아니죠. 앙카라입니다. 원래 이제 이스탄불이었다가 터키가, 즉 오스만 투르크가 근대화된 게 바로 터키인데, 그러면서 터키 공화국에서는 수도를 앙카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 하면 바로 이스탄불 함께 알아두시고, 그 이스탄불이 원래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교 공동체를 조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제국이 막 비잔티움 무너뜨리고요, 오늘날의 발칸반도 다 차지하고요, 막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되나? 근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종교 공동체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자, 인두세만 납부하게 되면, 사실상의 주민세만 납부하면 종교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종교를 포용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종교 공동체를 밀레트라고 합니다. 밀레트. 이거 알아두세요. 밀레트. 밀레트라는 종교 조직을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톨릭인데, 혹은 내가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그리스 정교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개신교도 있겠죠. 아주 소수지만 개신교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슬람교도도 있겠죠. 여러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라는 걸 인정해 줬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것도 좀 어려워요. 요건 이제 술탄 칼리프 제도인데 뭐였냐면, 자, 먼저 하나하나 갈게요. 술탄은 왕이라는 뜻이었죠. 셀주크 티르크 때부터. 그런데 칼리프는 원래 있었던 종교 지도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술탄 칼리프 제도라고 합니다. 즉 오스만 제국의 왕이 곧 칼리프의 지위까지도, 즉 정치, 종교, 정종,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가 곧 종교를 책임지기 때문에 술탄 칼리프 제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절대적, absolutely power, 바로 절대 권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오스만 제국의 이 메흐메트 2세도 대단하지만 보통 역사 속에서 전성기라고 하면 이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헝가리를 정복합니다. 유럽 더 안으로 들어가죠. 심지어는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포위 공격한 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솔로몬? 그렇죠. 다윗 이후에 바로 유대 민족, 그 유대 국가에서 가장, 혹은 더 나가서 요즘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게 슐레이만이에요. 이들 쪽에서는 슐레이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슐레이만 1세, 자신이 이제 솔로몬이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 교과서 나온 데 표기할게요. 슐레이만을 합시다. 그래서 슐레이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슐레이만 법전도 편찬했다. 이 사람 난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헝가리도 정복했지만 내가 법도 편찬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 함대를 쫙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대한 해상권을 차지해온 사람, 바로 술레이만 1세. 그래서 지중해를 차지했다는 얘기는요,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아시아 쪽이라든가 그다음 북아프리카까지 그 지중해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루는 사람이 바로 술레이만 1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것인데, 그 전투가 원래 프레베자 해전이라고 해요. 근데 프레베자 해전은 교과서에 없어요. 이제 제가 역사를 사랑하는, 세계사를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 프레베자 해전이고요. 프레베자 해전에서는 유럽 함대를 격파시키고요. 나중에는 반대로 오스만 제국이 한 방 맞게 돼요. 그거는 레판토 해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레판토 해전은 또 교과서에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먼저
지중해를 장악했던 오스만 제국의 전쟁이 바로 프레베자 해전이었다라고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강의에서 늘 녹색은 그냥 여러분들의 상식을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와 알제리라는 국가를 정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북아프리카까지 완전 뻗어나갔다. 그러면 터키가 있으니까 터키가 요즘도 아시아, 유럽의 어떤 걸쳐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서아시아, 그 다음에 지중해 장악했어요. 헝가리까지 쳐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유럽 일부, 북아프리카 일부, 3대륙을 차지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대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쇠퇴는 술레이만 혹은 슐레이만 1세 사후 내분이 일어났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슐레이만 1세가 죽고 나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졌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보통 유럽의 뭐 무적 함대라고 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 그러면 에스파냐,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바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고, 즉 우리가 배우는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레판토 해전에서 결정타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71년 16세기에 유럽의 교황청과 베네치아 그리고 에스파냐 연합함대의 승, 특히 에스파냐에 무적 함대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오스만 제국은 점점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러한 말씀드리면 이 수도 빈을 한때 포위한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오스만 제국에서 뭔가를 흘렸어요. 그게 바로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를 유럽 사람들이 이제 맛보게 되는. 근데 원래는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도가 그 어떤 종교적인 과정 속에서 뭐 쿠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그들 입장에서 종교적 행사를 치르면서 잠을 자면 안 되니까 바로 마셨던 것이 바로 커피인데요. 이 커피가 오스트리아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게 커피가 상당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우유를 넣는다거나 뭐 거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엔나 커피가 탄생하게 됐던 역설적인 현상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커피 보면 이게 유럽 거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나 홍차나 다 여러분들 유럽계 원래는 아니죠. 자, 오스만 제국의 통치와 경제 및 사회 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밀레트를 보다시피 상당히 관용적이다. 타 민족과 종교에 대해서도 포용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분과 출신보다는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니체리 꼭 알아두세요. 예니체리는 군대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니체리 군대 이름인데 주로는 발칸반도예요. 여러분들 발칸반도 하면 뭐 세르비아도 있고 크로아티아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유럽의 백인 소년들, 즉 정복지의 크리스토교 소년, 주로는 발칸반도 지역에 있었던 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미안합니다. 개종을 시켜서 군사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양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바로 개종시키고 군사훈련 시켰고 어렸을 적부터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부대로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예니체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무역 보시면 지중해 홍해를 통한 아라비아 무역과 유럽 교역, 그리고 수도 어느 곳이 국제적 도시로 성장했다? 바로 이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안 부르고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오스만 수도 이스탄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스만 티르크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선진적인 페르시아 문화, 그 다음 티르크 문화, 그리고 메흐메트 2세가 정복시킨 이 비잔티움의 문화까지도 융합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술은 페르시아 영향으로 세미라가 발달했고요. 저는 세미라를 그 세계 도서전 가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세계 도서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학문으로는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이 있고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건축은 이 부분, 성소피아 대성당. 그렇죠, 여러분들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였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미나렛이라고 해서 4개의 첨탑이 더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개조해서 이슬람에 바로 이슬람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거 말고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있습니다. 이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바로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건데 그 내부에 2만여 개의 푸른 타일로, 여러분들 또 터키 하면 파란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슬람이 파란색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푸른 타일로 내부를 상징했다. 그래서 술탄 아흐메트 사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는 이제 무굴 제국인데요.